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황태호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인 요즘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9도에서 시작했고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낮 기온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선선한 이 가을 날씨 오늘도 진행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초중고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건교사들 일선 현장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 분위기 또 업무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토종다래가요.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20년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주 지역에 특화된 배달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0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밤사이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경기도 여주 생활재활시설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3명이 신규로 확진받은 데 이어서 이들과 접촉했던 가족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봉산동 부부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52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가 강원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남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해서 방역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해서 방사 사육을 금지시키고 전통시장 39곳에 대해선 매주 휴업과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 교사들이 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못다한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도내 초중고교 중에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시행하면서 지금 일선 현장의 분위기 어떤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의 엄정희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 엄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였죠. 네. 난치성 질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이 성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이야기 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맞아봤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 난치성 질환 학생들 좀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학생들 비율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통계로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통계로 조사된 것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쭉 할 때마다 지원하는 게 20명 이상 늘 지원을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스스로 조금 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100명 선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성금을 이제 모아서 매년 이제 성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정도씩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해마다 일단은 한 사람에게 1인당 이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한 20명 내외로 예, 하니까 이제 한 2천만 원 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작은 성의를 모아서 네.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인데 난치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그 희귀병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청에 보면요. 네. 희귀 질환 헬프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사실은 희귀 질환이 천종 넘게, 정확하게는 1,014가지거든요. 네. 이 질환이 이제 뭐 저희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질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희귀성이겠죠. 예. 네, 그래서 희귀성이면서 또 특히 이제 난치,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질환이 가능하고요. 저희 그 지원 대상에. 네. 그리고 또 꼭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비가 들어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으면 거기에 선정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희귀성 질환은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은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금도 5%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 차원의 이제 그 지원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 장기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얼른 이제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와서 그 자기의 이제 그 성장과 또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에게 이제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또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뭐 마음을 쓰는 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까? 이게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도 아주 뭐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급성기에는 계속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병원이라 해서 학업이 이수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등교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등교를 이제 못하는 게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뭐 몸도 아프겠지만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들이 성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네. 학교에 오지 못하고 또 건강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또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네. 잊지 않고 있다는 빨리 네, 힘을 네. 내서 학교에 등교하라는 하나의 작은 격려 그런 또 네, 힘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시대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이 학생들에 대한 또 관심이 조금 더 네. 조금 이렇게 미진할 수가 있어서 좀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은 또 다른 이런 고통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또 별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냥 올해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보호생들이 조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셨지만 이 사업은 또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올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죠. 네. 보건교과 연구회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이제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양호 선생님이었는데 네. 요즘 이제 보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명칭이 변경된 지가 한 뭐 2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조금 관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회 잠깐 소개드리면요. 예. 이제 보건교과 연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의 학생들만큼은 그 교과에 녹여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뭐 우리 보건교사들의 역할 뭐 항상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죠. 비대면 수업했다가 다시 또 지금 대부분의 초중고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우리 또 보건교사님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그 신종플루머나 메르스를 앓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4개의 그 감염병 대응 조직이 있어요. 뭐 간단히 4개만 말씀드리면 그 발생 감시, 환자 발생을 감시하는 이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요. 또 예방을 관리하는 것, 또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팀,
또 행정지원팀. 이래서 이 안에도 이제 뭐 10여 가지 이상의 업무들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 간에 이제 그 역할을 나누어서 아주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합치면 아주 뭐 100여 가지 이상의 이제 업무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 뭐 물품 관리라든가 발열 체크라든가 뭐 나눠서야죠. 예. 네, 뭐 교육이라든가 뭐 또 뭐 출결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좀 보건 선생님들 한 분한테 전반적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어서 네. 예, 이제 이렇게 뭐 학교 내에서 이제 보건 선생님들은 또 지치시기도 하셨지만 책임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간에 보건교사는 딱 한 분인 거죠, 학교별로. 예,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 이제 그 900명 이상의 거대 학교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중에 3개의 학교에만 2인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원주권의 3개의 학교에 이제 원주가 이제 뭐 섬광초, 원주고등학교, 그 버들초 이렇게 3개의 학교에만 2인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모두 공이 한 분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학교는 업무의 이제 과부하가 훨씬 크시고, 네, 예를 들면 100명 학교는 한 분이 100명만 하면 되니까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가 높은데 1000명 학교는 한 분이 10배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교육당국에서 좀 개선책을 알겠습니다.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근무 지역이 어디십니까? 네, 저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고성이요.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 좀 여유가 있겠네요. 학생 수 네,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요. 네, 학생 수는 많지 않아서 그런 예. 면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그 원주를 비롯해서 지금 그 네. 학생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고충이 계속해서 좀 고충이 들려오고 아주 있군요. 심각하시고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본인들이 그 대체 인력이 없어서 본인이 뭐 이렇게 조퇴나 병가나 이런 것들을 복무를 포기했다는 게 이제 저희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에 있었고요.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는 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인력이 없으니 이분들은 그냥 계속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군요. 어려움도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호사 분들이 정말 업무 과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학교 현장도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이런 또 고충이 네. 좀 있겠군요. 자, 그런데 현재 뭐 우리 학생들 마스크 쓰기, 뭐 친구들과도 거리 두기하고 뭐 정말 식사 시간에서도 네. 좀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네. 그냥 이게 일상화돼서 그냥 뭐 뉴노멀이라 해서요.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해이해지는 것도 일면 있는데. 그렇죠. 일상이 되니까 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초등학생들은 이제 예방수칙을 조금 잘 지키는 편이고요. 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벌써. 자기 의견도 생기고 활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여서 약간 이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허술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 25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건도 그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렇게 도교육청과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공조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좀 잘 막아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네, 맞습니다. 이 긴장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이제 학교란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네. 좀 그 강원도 보건교사를 대표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어쨌든 이제 전 국민들도 또 학생도 학부모님도 다 모두 힘든 시기인데 이제 지혜롭게 협력해서 이 시대를 빨리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건 선생님들도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학교 내에서 좀 적절한 업무 분장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네. 또 큰 학교에 대해서 그 의료 공백이 생기고 또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장기화되는 이 국면에 좀 보건당국에서 교육당국에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이게 특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 강원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 전문 장학사가 현장 보건교사 출신의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 업무를 하다 보니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업무가 잘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혼자서 660개 학교를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거점 교육지원청에도 보건교사 출신 전문 장학사를 두어서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학교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내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까지도 말씀하셨군요. 네. 오늘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완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완전 진정되기까지 조금 더 애쓰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처음에 저희가 방송 연결했던 그 난치성 질환 우리 학생들에게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 엄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9분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배달 앱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원주 지역만에 특화된 배달 앱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최초의 지역 배달 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림비즈 플랫폼의 조성욱 대표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원주 지역 최초의 배달 앱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모범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까? 예. 저희 일단 오림비즈 플랫폼 주식회사 원주 배달앱 모범생 대표 조성우입니다. 네. 모범생은 지금 저희 10월 21일 날 출시를 했고요. 네. 저희 원주 토종기업에서 개발된 배달앱으로 원주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과 상생하자는 취지하에서 만든 지역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재래시장 및 기프티콘, 로컬푸드 등 지역 편의 정보를 연계하는 오토 서비스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네. 저희가 700개 이상 가맹점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시키고 있고 11월 24일 그랜드 오픈까지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1일부터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나 수정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배달앱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데 기간이 상당 부분 필요한데 저희는 또 저희 직원 자체가 기존 벤사에 일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목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배달 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앱을 또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쟁력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여건이 다 여러 가지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고 PC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배달 플랫폼처럼 프랜차이즈 위주의 배달앱이 아니고요. 지역이 아무래도 좀 배달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로컬 가맹점들 위주로 좀 영업을 하고 있고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달 대행 쪽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연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강원도라는 상권이 고령층의 1인 매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1:1 교육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
11월 24일 그랜드 오픈 때까지는 뭐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이요. 24일입니다. 24일이요. 11월 24일. 예, 지금은 일종의 그 베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베타 시스템은 아니고요. 예. 저희는 좀 틀린 게 앱 출시 이전에 이미 가맹점 700개 이상을 모집을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11월 23일에 또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일종의 뭐 시범 기간인가 이렇게 해서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범 기간이고 이제 가맹점마다 저희가 이제 매장마다 일일이 방문을 드려서 뭐 결제 테스트 및 연동 테스트 주문 한 번씩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한 매장을 다음 날 오픈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7월 24일까지 이제 그 7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다 오픈하는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달 앱은 지금 현재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요, 요기요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 대형 포털에서도 네이버 등에서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그 배달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지역 배달 앱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역 앱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기존 대형 배달 플랫폼인 뭐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이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운영되던 앱이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배달의 민족 2명의 관리 직원이 강원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신속한 시스템 처리라든지 유지 관리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의 가맹점주님들은 원격으로도 지원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의 모토는 어쨌든 뭐 재래시장이 좀 소외됐던 업종들의 좀 배달을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모토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 업체에 현장에서 바로 뭐 1:1 교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제 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저희 같은 지역 앱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예, 전국적인 배달 앱과는 좀 약간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예.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수료는 관리비 및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고요. 모험생 관리비는 뭐 운영상 최소한의 관리비로 동네 상권 뭐 월 2만 원, 원주 전체 상권 3만 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 뭐 기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1.5km 반경당 뭐 깃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월 8만 원씩 비용을 받아왔고요. 또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가맹점은 깃발을 13개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지역을 노출하기 위해서. 깃발은 좀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라서요. 예, 그러니까 깃발 하나에 8만 원씩 비용을 받는 건데 13개면 104만 원의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뭐 PG 중개 소수료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원도청의 문의 결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이제 제로페이 결제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앱에. 그래서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승인 이후에는 뭐 현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 중개수수료는 0%까지도 지원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 회사도 또 영리를 분명히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의 이 가맹점주들 또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존의 배달 플랫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새로 신생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도 좁아요. 뭐 전국망이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만큼 어떤 그 시장이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그 성공 가능성, 물론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난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고민들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성공 기준이 어디에 있냐 차이인 것 좀 같고요. 먼저 저와 뭐 이제 공동대표로 있는 심세현 대표라고 지역 신문사의 뭐 기자 생활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뭐 지역 생활정보 신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주 지역에서 이제 벤사를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가맹점 뭐 유치 및 유지 관리에 특화돼 있는 뭐 저와 심세현 대표는 이제 홍보및 마케팅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중학교 동창인 심세현 대표와 이제 배달에 대한 뭐 동창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드는 그렇고요. 뭐 시간이 다 되었고요. 지금 원주 시와도 뭐 제휴 맺어서요. 지금 이제 공공 앱으로 이제 출범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다이가 골리앗의 예전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좀 작은 좀 돌풍을 지역 내에서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또 자주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린 비즈 플랫폼의 조승호 대표이사였고요. 오늘 이것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